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산 광안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광환대교. 저는 지금 신형 골프를 타고 있어요. 이게 사실 글로벌에 공개된 건 조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드디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작은 차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치백도 좋아해요. 그래서 제 차가 118D죠. 골프 118D와 마찬가지로 작은 해치백, 제가 좋아하는 차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오프닝 치고 상당히 좀 흥분돼 있어요. 이 골프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타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골프 들어왔을 때 당시에 7세대 모델이죠. 그때 길거리에서 골프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 나 진짜 저 차 사고 싶다, 저거 내 차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실제로 몰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흥분을 했는데,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신형 8세대 골프 큰 하자가 없는 이상 어쩌면 살짝 편파적인 리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던 차니까요. 와, 부산 멋있다. 되게 부산만의 정치가 있어, 그지? 저런 옛날 주택들, 최신식 마천루들, 그게 한 공간 안에 다 섞여 있어. 그리고 평면이 아니고 산자락 따라서 입체적으로, 거기에다가 고가도로, 지하도로, 바다 이런 것도 섞여 있고 정말 희한한 동네야. 기분 좋다. 이렇게 부산까지 와가지고 평소에 타고 싶었던 골프를 타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다. 여러분, 일단 8세대 골프 전체적으로 보면 엔진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TSI 가솔린 엔진이죠. TDI 디젤 엔진이죠. ETSI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죠. 그리고 PHEV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파워트레인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일단 TDI만 들어왔어요. 2리터 디젤 모델 150마력짜리 딱 요거 하나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딱 벌써 누군가는 아래 댓글창에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디젤이냐 뭐 유럽 떨이냐 벌써 누군가는 쓰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요, 뭐 폭스바겐이 대한민국 시장에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인증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디젤 모델들은 유럽 기준을 갖다 쓰고요, 가솔린 모델들은 미국 기준을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팔리는 디젤 차는 우리나라에 가져오기가 쉽고,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가솔린 차도 가져오기가 쉽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닌 조합은 우리나라에 가져올 때 절차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이 판매 대수를 고려하자니 이걸 다 인증을 고치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팔리는 디젤, 미국에서 팔리는 가솔린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 우리나라에 이 디젤만 들어온 거죠.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GTI 모델, 이 가솔린 엔진의 끝판왕이죠, GTI 모델도 우리나라에 가지고 올 거래요. 그래서 제가 폭스바겐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GTI만 현재 판매 중이고요. 디젤은 안 팔고요, 당연히. 골프 R 모델도 커밍 순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팔리는 디젤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죠. 그리고 미국에서 팔고 있는 GTI는 곧 우리나라에 가지고 올 예정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GTI를 또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일단은 오늘 이 TDI 모델을 가지고 생전 처음 만나는 골프의 맛을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주차장에서 딱 출발을 했어요.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오늘 평가를 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는 모델은 제 차가 될 것 같아요. 제 차도 2리터 디젤이거든요. 출력 150마력으로 똑같아요. 토크도 거의 똑같습니다. 되게 이 유럽산 2리터 디젤 엔진들은 150마력짜리 사양하고 190마력짜리 사양하고 크게 둘로 나뉘는데,
브랜드를 막론하고요, 출력과 토크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제 차랑 얘랑 비교해 볼 때 느낌이 어떻냐, 아까 출발할 때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딱 했습니다. 제 차는요, 솔직히 저 제 차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차보다 상당히 가볍게 출발해요. 그리고 아이들링 상태 있죠? 시동 걸고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때도 디젤 치고 조용합니다. 아까 상품 설명을 하느라 무대에 차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나갔어요. 실내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갇혀있는 공간에서 이런 디젤 모델들이 시동을 걸고 무대를 왔다 갔다 할 때 분명히 디젤 엔진음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처럼 나가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말했죠, 보기씨? 아까 진짜 조용히 했었지? 아닌 게 아니라 디젤 치고 상당히 소음을 잘 막았어요. 물론 이제 속도 4km, 5km 가속 페달을 딱 밟기 시작하면 그 까르릉 되는 느낌이 분명히 디젤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 대비 상당히 조용합니다. 나가는 느낌도 제 차에 비하면 그 묵직한 느낌이 좀 덜해요. 원래 디젤 엔진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 좀 회전 질감이 좀 뻑뻑한 듯하고 대신에 강한 토크로 꾸역꾸역 진득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이제 디젤 엔진의 맛인데, 얘는 글쎄요, 너무 지금 잠깐 타봐가지고 제가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가솔린처럼 움직입니다. 되게 발걸음을 사뿐사뿐 떼어요. 엔진 반응도 가솔린처럼 휑휑 가볍게 잘 RPM을 띄우는 듯 하고요. 되게 반응이 좋다. 가벼워. 이거 봐. 그리고 소리도 그래. 특히 봐봐요. 지금 제가 속도를 잠깐 줄였다가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이렇게 약간 진짜 아무 설명 안 듣고 타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디젤 엔진의 느낌이 진하게 날 때 있잖아요. 시동 걸어놓고 가만히 서 있거나 아니면 극저속이거나 이럴 때 빼고는,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탈 정도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그 디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되게 가볍다, 차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가벼워요. 요 정도 사이즈에 150마력 36.7kg 정도의 비율이라면 별 스트레스 없이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죠. 지금도 제가 야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뿅 가요. 이렇게 가요. 다시 일로 가자 그러면 일로 가요. 그러니까 추월 가속할 때도 크게 부족함 없고요. 근데 조용하다. 진짜 소리가 디젤들도 속도가 좀 붙으면 디젤 엔진 특유의 그 딸딸거리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죠. 근데 그걸 감안해도 얘는 습기 조용한데요. 제가 공부를 좀 하느라고 이 8세대 골프에 대해서 좀 봤더니 소음을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공기 저항도 줄였고, 원래 공기 저항 개수가 0.3이었던 걸 0.275로 줄였대요. 공기 저항 개수가 줄었다는 건 이런데 풍절음 같은 걸 덜 발생시키는 것도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풍절음도 크게 거슬리는 거 없고요. 엔진음도 잘 막아뒀고 아주 편한 세팅이에요. 일반인들이 스트레스 없이 다니시기 좋은 세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경쾌하게 달리게끔 해주는 요인 중에 하나를 또 꼽을 수 있는 게 변속기죠. 7단 DSG. 이 폭스바겐이 DCT 변속기를 정말 일찌감치 만들기 시작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7단 DSG 기술적으로 숙성이 많이 됐겠죠. 폭스바겐 모델들을 탈 때마다 제가 비슷하게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별다르게 대단한 느낌까지는 없는데, 이게 나빠서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니고 좋은 거에 익숙해져 있어. 이 DSG가 잘하는 거에. 그래서 제가 크게 감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역시나 매뉴얼로 이렇게 변속을 한번 해볼까요? 빨라. 봐봐. 자, 감속하면서 다운 오우씨 업 또
뭐 아주 막 번개같이 빠른 것까지는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더 빨라서 뭐하게? 포르쉐예요? 아니잖아요. 뭐 서킷 가시려고 가셔도 되죠. 근데 만약에 PDK처럼 그런 번개같이 빠른 변속을 구현했다면 아마 가격도 비쌌을 때고 내구성도 좀 줄었을 겁니다. 골프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타협점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저는 전혀 불만 없어요. 패드를 당기지도 않고 생각만 했는데 벌써 변속한 것 같은 그 정도의 빠르기로 변속할 게 아니라면 오히려 일상적으로 타기에는 지금 이런 정도의 절충안 아주 좋다고 느껴집니다. 이건 누가 말 안 해주면 그냥 자동이에요. 자, 엔진하고 변속기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얘기할게 바로 하체죠. 하체 말랑말랑해요. 뭐 독일차라고 해서 야 노면에 쫙 붙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냥 승용차, 그냥 호영 해치백 뭐 그런 느낌이 더 강할 뿐, 골프는요 특히나 뭐 GTI도 아니고 이런 그냥 중간 레벨의 일반 골프는 승용차입니다. 제가 침을 튀겨가며 칭찬할 정도로 대단한 느낌의 그 하체 능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냥 지금 노면 상태 아주 거지 같은 아스팔트거든요. 근데 이런데도 편하고요. 고속도로 달리실 때 큰 무리 없고요. 이런데 토동하고 넘을 때도 상당히 충격 잘 걸러주고요. 또 거기에다가 여기 주행 모드를 눌러서 스포츠로 가시면 댐퍼가 딱딱해져요. 그 제가 예전에 아테온을 시승하면서 폭스바겐 요걸 그 DCC라고 부르거든요. 이 전자식 댐퍼 요게 스포츠 모드일 때랑 컴포트 모드일 때랑 체감이 꽤 많이 나더라 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골프도요 방금 보셨죠? 그 아스팔트 기어놓은 건 투둥하고 내려올 때 지금 제가 스포츠로 바꿨다고 그새 훨씬 단단해졌어요. 야, 이 정도의 컴포트와 스포츠 차이 내주면 좋지. 이거는 뭐 주행 모드를 바꾼 건지 안 바꾼 건지 뭐 엔진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럴 거면 뭐하러 만들어 싶은 차들도 아직도 있는데 얘는 차이가 나네요. 아까 노면이 좋은 데서는 살짝 저희가 차이 나나? 안 나나? 하고 여러 번 바꿔봤었는데 노면이 안 좋은 데 오니까 차이가 나네. 여기서 다시 컴포트로 가볼까? 달라. 사실 골프 정도의 급이라면 전자식 댐퍼가 안 들어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근데 요걸 넣었구나. 땡큐. 제가 지금까지 엔진, 변속기, 하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이 골프는 MQB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8세대도 MQB, 7세대도 MQB예요. 이 MQB 플랫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쓰이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만큼 뭐 최신까지는 아니지만 오래 만들어 온 만큼 숙성이 됐겠죠. 그래서 차체 강성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엔진, 변속기, 하체, MQB 플랫폼까지 이런 차의 주행 성능을 판가름짓는 주 요소들을 쭉 살펴봤을 때 골프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차구나.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었던 미소 지금 주행을 시작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전혀 가시지 않고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골프에 대해서 칭찬을 주르륵 하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골프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 요즘 현대기아 차도 좋아. 아이서티, 벨로스터 얼마나 좋은데 라고 분명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현대기아 차, 국산차 좋아요. 옛날만큼 독일 차랑 우리나라 차랑 차이 없고요. 과거의 골프랑 과거의 1세대 아이서티만큼 주행 성능에서 차이가 크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골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드리는 건 어렸을 때 제가 골프를 타고 싶어 했었고 그 당시의 골프는 우리나라 차들 대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었고 그리고 환상을 가지고 있던 골프를 오늘 타보니까 그 환상이 깨지지 않고 그래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행 성능 알아봤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이번 골프에서 자랑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IQ 드라이브죠. 그 반자율 주행 기능에 폭스바겐이 붙인 이름이에요. IQ 드라이브. 요즘 뭐 전방 추돌 경고, 긴급 제동 보조, 사각지대 경고 이런 거는 없으면 이상하죠. 있는 게 당연한 시대예요. 이 골프도 그런 기능들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들을 싹 하나로 통합하면 트래블 어시스트가 됩니다. 이건 마치 현대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이런 걸 통합합니다. 210km까지 운전자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한번 켜보죠. 뭐 잘하는지. 잘 할 거예요. 셋 누르고, 자, 다 켰습니다. 차선 중앙 잘 유지하죠?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여기서 제가 운전대를 계속 조작하지 않으면 아마 경고를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안 하면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밟죠. 이 계기판 그래픽도 최신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픽이 한결 예쁘죠? 이런 거 봐봐. 오, 되게 미니멀. 이건 주행 관련, 이건 반자율 주행 위주. 디자인, 여러분 골프 디자인 어떻습니까? 지금 골프가 8세대로 진화를 했죠. 이 골프의 진화 단계를 쭉 사진을 띄워놓고 보잖아요. 그럼 재밌는 게 있어요. 1세대, 2세대 비슷하게 생겼고요. 3세대, 4세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4세대, 5세대가 차이가 커. 5세대, 6세대는 또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두 세대씩 짝지어서 확 달라졌다가 비슷했다가 그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 8세대는 7세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도 공유하고 있죠. 느낌이 7세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 골프는 1세대 때부터 이 8세대 때까지 중간중간 크게 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바뀌지 않는 디자인 요소도 있죠.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두껍고 곧게 뻗은 C필러예요. 1974년도에 나온 1세대 골프를 보시면 지금 이 8세대 골프와 거의 다르지 않은 C필러의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1세대 골프 디자인 누가 했죠? 조제르토 주지아로 아저씨가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이야 할아버지지만 아주 젊은 스타 디자이너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디자인한 차가 뭐예요? 현대 포니. 이 1세대 골프는 74년도에 나왔고 포니 1은 75년쯤, 그러니까 1세대 골프가 나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디자인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이 디자인을 했으니, 그리고 둘 다 해치백이니 디자인이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골프는 8세대로 쭉 명맥을 이어오며 진화했고, 포니는 뚝 생명이 끊겼다가 얼마 전에 아이오닉 5로 다시 소환당했죠, 디자인이. 자, 그래서 아이오닉 5의 C필러를 보시면 이 골프랑 비슷하게 두꺼운 C필러 반듯하게 뚝 내려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 벨트 라인과 C필러가 만나는 그 창문 모서리 부분이 골프는 이렇게 한번 딱 꺾였거든요. 1세대랑 8세대랑 똑같아요. 근데 아이오닉 5는 포니 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이 워낙 그 모서리를 살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 그냥 반듯하게 뚝 내려올 뿐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자, 방금도 이렇게 고속도로 램프를 쭉 살짝 좀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앞차 코너링 하는 거 보면 롤링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프는 일상적으로 편하게 타는 차예요. 막 다른 스포츠카들처럼 롤링 없고 막 딱 붙어있고 이런 차 아니에요. 벌써 거동에서도 느껴지잖아요. 엉덩이로도 알 수 있고요. 내가 이런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럼 편집하는 사람들 싫어해. 디자인 얘기하다 왜 갑자기 또 하체 얘기를 하냐며. 그럼 나는 편집 어떻게 해? 그지? 욕하는 거 다 들려. 그리고 C필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7세대 골프의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2019년쯤에 폭스바겐이 골프를 만든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그 얼굴을 쫙 가로지르는 LED 선이거든요. 골프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선을
가로로 쫙 박아 넣음으로 인해서 얼굴이 훨씬 더 넓어 보여요. 그리고 도로에 쫙 붙어 있는 것 같고 시각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었고, 저희가 이 골프 이후에 옮겨 타게 될 아테오는 그걸 더 극대화 시켰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봐요. 그리고 또 실내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실내 정말 폭스바겐스러움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니멀해요. 기능 위주고 장식적인 요소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 감성은 덜어내고 이성으로만 디자인한 차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터치 방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골프는 터치 방식을 정말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버튼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 왼쪽에 라이트를 조정하는 버튼들이 달려있는데 요것도 터치거든요. 그리고 기어 노브도 더 이상은 노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어 스위치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포르쉐 911에서 봤던 그 스위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원래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차 하면 되게 기계장치였단 말이에요. 1단 딱, 2단 딱, 3단 딱, 후진 딱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기계장치보다 IT 기기 같은 느낌을 훨씬 더 자동차 회사들이 추구하고 싶어 하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계장치 레버드 스위치로 바꾸는 마당에 실제 전자장비는 더 전자장비처럼 만들었겠죠. 버튼 없어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게 홈이거든요. 진짜 타블렛처럼 그 아이폰처럼 만들었어요. 공조장치, 온도 조절도 여기 스크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쓸어서 조작하실 수도 있고 누르셔도 됩니다. 터치로. 햅틱 반응은 없고요. 뭐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올리면 되고. 근데 저는 요걸 조작하면서 한 가지 큰 불만 사항이 하나 생겼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비상 버튼은 그래도 물리 버튼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 비상 버튼 주변으로 원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하는데 필요한 메인 메뉴들 4개가 달려 있어요. 여기 주행 모드 버튼 터치, 그 다음에 공조장치 버튼 터치, 이거는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 터치, 요거는 주차 보조장치 터치. 이 4가지 터치 버튼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클리마라고 써있는 공조장치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껐어요. 꺼졌죠. 나는 에어컨을 켜고 싶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오토를 누르시면 한 방에 켜져야 맞건을, 얘는요 이 전원을 눌러서 키셔야 돼요. 이거 뭐 아주 사소한 부분이고 내가 이 차의 오너라면 처음에 한 번만 고생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전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저런 것까지 욕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말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꺼져 있다 한들 오토 누르면 바로 켜지게 해줘야지. 더 편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장난 지금 나랑 하나? 그리고 HUD. 사실 이 골프급에 달려있는 HUD라면 컴바이너 타입을 많이 씁니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예요. 티구안 같은 거 컴바이너 타입으로 이렇게 시동 걸면 띵 하고 유리판 따로 올라오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즐겨 쓰는데 골프는 급에 어울리지 않게 이 앞유리에 바로 비춰주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게 유리 사이에다 반사 필름을 넣어야 돼서 단가가 더 높다고 해요. 근데 골프급에다가 이런 방식을 썼다는 점. 이 폭스바겐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도 골프는 좀 상징적인 차인 거지. 그러니까 급이랑 좀 맞지 않더라도 골프가 아니었으면 안 넣어줬을 법한 장비들도 하나씩 넣어주는 거지. 저 HUD가 그렇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IQ 라이트입니다. IQ 라이트 LED 매트릭스 기능을 넣었어요. 이런 것도 아주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골프급에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만, 이 골프가 처음 나왔던 2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골프급에서는 매트릭스 기능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넣어줬죠. 기능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골프급에 넣었다는 게 칭찬받을 만한 거죠. 이런 데는 진짜 땅땅땅땅. 근데 되게 경쾌하다 움직임. 그지? 소형차는 이래야 돼. 1.6 터보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 진짜 가솔린 같지? 이렇게 내가 차한테 뭔가 했을 때
네 하고 반응을 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막 재밌어지거든. 차와 나의 일체감이 높아지면서 운전 재미는 올라가요. 근데 골프는 그걸 잘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골프 GTI 보고 빈자의 포르쉐라고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물론 지금 얘는 GTI급은 아닙니다만 얘를 기본으로 만든 GTI는 그 정도 칭찬을 들었던 차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기 면에서는 그 흔적을 좀 느낄 수 있겠죠. 아닌 게 아니라 되게 경쾌하게 재밌게 달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여기 어딘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와인딩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그 골프의 하체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차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또 와인딩을 달리다 보니까 범상치 않은 느낌도 조금 보여져요. 아니 그 앞차도 보면 그렇고 저도 그렇고 롤링이랑 다 있거든요. 승차감 좋고 말랑말랑하고 사근사근해요. 근데 이런 하체를 가지고요 이 코너를 이렇게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또 기울어지면서 잘 가요. 일단 거동이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야, 이 조화가 뛰어나다. 차체랑 하체랑 엔진이랑 변속기랑 이 요소들이 서로 착착착착 맞물려 들어가면서 운전 재미로 연결되는 이 느낌. 이게 서로 거칠게 어디 하나 탁 튀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조화되는 느낌. 그 과정 중에 내가 뭔가 명령을 주면 결과물이 이렇게 이쁜 라인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좋다니까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골프를 몰아봤는데 이 골프의 명성 헛되지 않았네요. 괜히 사람들이 골프 했던 게 아니었어요. TDI만 타도 이 정도인데 올해 상반기에 들어온다는 GTI는 과연 또 얼마나 더 좋을지 이 오늘 골프를 시사하고 나니까 기대감이 더 커지네요.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아테온으로 옮겨 타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